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정희영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하며 위기를 돌파해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한창 떠오르는 신사업과 연관성이 있어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바이오에서 2차 전지 사업까지 진출한 기업, 선바이오 노광 대표를 모시고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 선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바이오 대표자 노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바이오는 1997년 설립된 바이오 회사로서 현재 사업 분야는 바이오 시뮬러 개발하고 있고 신약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분야 중에 이제 바이오 시뮬러 사업이 제일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바이오 시뮬러 사업에서 저희가 두 가지 품목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라고 해서 항암 치료 시에 수반되는 그 백혈구 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이고요. 그래서 항암 환자들이 이제 그 항암 치료 받으실 때 같이 투여받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 치료제 페그필그라스tim이라는 바이오 시뮬러를 저희가 승인받았고 또 하나는 C형 간염 치료제인 그 페그 인터페론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로서는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이제 인공혈액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인공혈액은 헌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고 또한 여러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로서는 구강건조증 치료제가 구강건조증 개선제가 FDA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품목으로서는 연골 활액 충전제가 있습니다. 이 선바이오의 핵심 기술이 그 패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워요. 패그는 뭐고 패길레이션은 뭔지 용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패그 영어로 PEG, 패그라고 부르는데 그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 앞 문자만 따서 패그라고 불리우고 패길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동사로서 패그를 어디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그 어떤 양리적인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 그런 그 의학 분야에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패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료수, 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첨가제로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음용하고 피부에 바르고 하는 그런 안전한 그래서 FDA에서도 그라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세이프한 물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패길레이션 기술은 단순히 패그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패그를 타겟이라고 하면 신약이 될 수도 있고 바이올로직도 될 수가 있고 뭐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화학 그 의약품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타겟의 표면에 패그를 공유결합시키고 그래서 그 한 몸이 된 그 결과물로 하여금 그 향상된 양리 작용을 발생시키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길레이션이 이제 그 성사된 이후에 발생하는 양리적인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체내 반감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약제들이 체내 반감기가 짧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도 먹고 뭐 4시간마다 먹어야 되고 이런 식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패길레이션 시키고 나면은 패그라는 분자가 그 타겟에 붙어서 같이 한 몸으로 존재하면서 몸속을 떠다니기 때문에 체내 반감기가 5배 내지 500배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례를 들면은 이제 필그라스팀을 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가 처음 나온 게 그 패길레이션은 안 된 그냥 네이티브한 필그라스팀이 먼저 나왔습니다. 바이올로지컬 드러그죠. 그 약제가 그 반감기가 체내 반감기가 3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패그필그라스팀, 패길레이션이 가미된 패그필그라스팀 약제가 나오고 그 약제의 반감기는 2주입니다. 그래서 2주라는 그 기간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항암 사이클이 2주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래서 항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받고 또 다시 2주에 가서 받고 그러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2주 사이클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2주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환자가 뭐 사흘에 이제 항암 치료 받으러 2주에 한 번 갔는데 뭐 사흘 뒤에 또 와서 그죠 받아야 되고 또 사흘 뒤에 와서 또 받아야 되고 굉장히 환자도 피곤하고 항암 치료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제 죽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런 사이클에 맞아 떨어지고 또 하나의 이제 양리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항원성이 대폭 감소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항원이라는 거는 그 이제 약재 이제 그 표면에 있는 그 항원이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백혈구가 이제 항체로 인식을 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 등인데 그래서 그 표면을 코팅해 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원성이 감소되면 이제 좋은 점은 그러니까 반복 투여를 하게 될 때 좋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약자들이 뭐 한 번 쓰고 말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반복 투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항원성이 감소되고 참 좋은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길레이션이 가미된 그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현재 20여 개가 세계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개가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 썬바이오가 이제 파이오니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에도 이게 패그 유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고객사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일 크게는 저희가 이제 그 패그 필그라스앤 바이오시밀러를 먼저 론칭을 했기 때문에 그 완제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패그 유도체를 저희가 우리 파트너사인 인도의 인타스사에게 이제 공급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저희 매출의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품목을 개발하는 인도의 릴라이언스사가 있습니다. 릴라이언스사는 그 인도의 그 넘버원 재벌이라고 알려지는데 그 재벌이 이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해서 이제 손대고 있는 품목이 이 호중구 감염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도 저희가 관련 패그 유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사용된 그 파이저사의 코로나 백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저희 당사의 패그 유도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신 그 이제 원자재 mRNA를 감싸는 그 구형의 그 리피드 이제 형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LNP라고 하는데 리피드 나노 파티클.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최적의 제형이 그냥 리피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패길레이션된 리피드를 사용해서 그 제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성을 그리고 그 안전성 및 그 효능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저의 코비드 백신에도 이용이 된 바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글로벌 계약 거래처를 따져보자면은 이제 시그마 알드리치가 있고 서머 피셔사 등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썬바이오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패길레이션 기술을 응용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치료제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호중구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생소하실 텐데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불리는데 호중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속에 침투해 오는 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아무래도 백혈구까지 같이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2차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고치러 왔다가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를 이제 병행해서 투여받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캐나다, 유럽 연합에서는 판매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두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당사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1호인 패그 필그라스 팀 2018년 EU에서 승인을 받았고 2019년에 캐나다, 호주 승인 받았고 인도는 일찍이 이제 2007년에 승인 미리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관련 시장에서 많은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참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미국 FDA가 제조 시설 실사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런 실사인데 제조 시설 실사를 진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뭐 가까운 미래에 미국 시장에서도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 준비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약 동력인 인공혈액 사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창업 계기도 인공혈액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인공혈액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창업 역사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97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인공혈액을 이제 개발하자, 신약을 개발하자는 이제 호기 찬 그런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까지 전임상을 마치고 2000년도에 한국식약처에 IND 신청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7년에 이제 IMF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지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신약 개발 한 가지만 매달려서는 힘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생각에 아무래도 이 개발이 좀 빠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먼저 시작하자 해서 2000년부터 저희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고 돌이켜보면 이제 잘 된 일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인공혈액을 일단 접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한 5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더 나은 제형을 발명하게 되었고 현재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인공혈액은 혼혈액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몸속에 적혈구의 기능과 유사한 산소 전달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개발사들이 있었고 그 역사를 보면은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는 있으나 선진상에서 승인받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일반 그 대다수의 의약품의 주사량이 몇 cc 정도 미량의 주사량인데 비해서 인공혈액의 경우는 그 투여량이 몇 리터에 달하는 등 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안전성 문제가 상반돼서 자주 불거집니다. 당사의 이제 인공혈액 후보 물질은 SBX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물질로서 타 개발사와 비교할 때 산소 전달 능력은 비슷하고 반감기가 3, 4배 높습니다. 그게 큰 이제 어드밴티지라고 보고요. 타사의 반감기가 하루 이틀인데 반해서 저희는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타사 인공혈액은 환자에게 이제 투여한다면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반복 투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적은 양, 적은 횟수를 투여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한 이제 안전성 문제도 훨씬 저희가 우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혈액을 만들기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썬바이오의 인공혈액 같은 경우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인공혈액의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투여량이 이제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출혈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앰뷸런스 실려 들어와서 당장 수혈을 해야 되는데 또는 수술 중에라도 수혈이 이제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 유닛, 두 유닛 이렇게 넣다 보면 1리터, 2리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막대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에 수반하는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현재 이제 옛 개발사들이 발표하는 그 임상 자료에 의하면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대다수였고 그리고 이제 신장 독성, 간 독성 이런 독성들 이제 장기에 끼치는 독성들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혈액은 아무래도 다른 약제에 비해서 투여량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투여량이 한 1000배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부작용이 따라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개발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안한 것이 이때까지의 개발사들의 인공혈액 후보 물질들이 체내 방광기가 하루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투여를 반복 투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열흘 동안이나 20일 동안에 한 10리터, 20리터가 몸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반감기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성 측면으로만 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감비를 늘려서 투여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디렉션을 잡고 저희가 이제 신규로 개발한 그 하이브리드 패길레이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SBX가 타사 인공혈액은 반감비가 하루 이틀인데 반해서 저희 물질은 7일이다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게 약물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또 시장성이잖아요. 이 인공혈액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좀 어떤지 그리고 이 인공혈액 분야에 진출할 때 좀 어떤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뭐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많은 일이 남아 있고 그래서 큰 꿈을 꾸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인공혈액은 일단은 그 대체 혈액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응급시에 당장 수혈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ABO 혈액형 타이핑이 없이도 당장 수혈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존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현재 헌혈액은 보존 기간이 5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혈액의 경우는 이제 보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시장 규모를 따져보면은 그 헌혈액을 대체하는 그런 시장은 한 50조 원 규모가 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허혈증, 저산소증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당뇨병 관련된 허혈증이라든가 신부전증 관련된 허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500조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바이오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총 때 올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이런 실적에 대한 자신감,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그 호중국 감소 치료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 관련 이제 폐유도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고 거기에 수반한 이제 로열티 수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상당한 증가폭이 예상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시장에 화제가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연관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패길레이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폐그 소재가 저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폐그 소재를 이제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2차 전지 전해질에도 이제 폐그가 사용되고 그리고 많은 연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폐그 소재 생산 역량을 발휘해서 2차 전지 고체 전해질 부분에 적용 가능한 폐그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및 분석은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연구실을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바이오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 산업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부분 자립해야 되는 것이 맞고 나아가서는 이제 일부분 세계를 이끌어갈 역량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 강국이 되는 날까지 썬바이오도 한 몫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